자, 뭐죠 이게? 이게 뭐죠? 갑자기 비행기 날아온 것 같은데? 어디서 날아온 거예요? 내외 항공에서 내외 항공에서. 주식회사 여행 가자. 네, 369 왔습니다.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열어보세요. 아유 이거 아니지. 잘 날아가죠? 잘 날아가. 너무 잘 날아가서 놀랐어요. 네. 아, 때마침 벌칙 수행 중이셨구나. 제가 이제는 그 원본을 보지도 않고 그립니다. 아, 이제 이거 그리고 순간 암기예요. 순간 암기. 이제 그냥 외웠어. 경주에 올렸어요. 그리고 읽었어요. 아, 이제 쉽잖아요, 이번에는. 네. 그래서 이번에 9번째. 네. 9번째 선물. 어디일까요? 뭐예요? 맞춰보세요. 이게 검상치 않은 느낌이 오죠? 이거 찾아보죠? 느낌이 옵니다. 이 벽돌이 하나, 이게 몇 개의 벽돌이 도대체. 어우, 정말. 그래서 진짜 여기 뭐가 써 있는 거야? 못 읽겠어요. 여기 뭐예요? 자, 이것이 바로 다음에 도어네커가 여행을 떠날 네. 나라. 네. 스페인입니다. 열정 가득한 나라죠? 스페인. 네, 열정적으로 준비하시고, 벌칙 수행도 열정적으로 하시라고 제가 또 준비를 했죠. 아, 저희 색연필에 분홍색이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여행가자 김도원입니다. 그리고 저의 여행 파트너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나무 앵커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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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무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둘이 목소리가 조금 작아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말에 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왜 고생을 했죠? 네, 저희가 우연히도 또 이렇게 같은 병에 걸렸어요. 맞아요. 장염에 걸렸는데요. 이게 맞아요. 원래 장염 같은 거 식중독 많이 있는 여름철에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가을에 또 걸렸는데 주변에 보니까 바글바글해요. 네, 엄청 많더라고요. 유행이래요. 이게 장염이 여름보다 가을에 또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이 음식 관리를 또 소홀히 소홀하게 하게 해서, 되면서 네. 이게 식중독균이 또 이렇게 왕성하게 활성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냥 장염만 걸린 게 아니라 막 열이 오르고 몸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와중에 또 캐리어를 싸느라고 또 열심히 준비를 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또 이번에 승리 예감 딱 들거든요. 제가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새 이제 추워지는 겨울에 대비해서 독감도 조심해야 하잖아요. 네, 맞아요. 모두들 이제 환절기고 하다 보니까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여행 건강하게 떠나려면은 네. 저희부터 건강해져야겠죠? 그렇죠. 자, 네. 그럼 힘을 내서 저희 오늘 여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씨 캐리어 싸셨죠? 준비됐습니다. 주식해서 여행 가자. 본 프로그램은 실제 주식 투자가 아닌 모의 투자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여행지 앞서 보셨듯이 나무 씨가 이제 비행기 날려가지고 369 특전으로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나무 씨가 바다가 보고 싶으셨나 봐요. 아름다운 지중해를 끼고 있는 두 나라들로 지정을 해주셨는데 오늘 나무 씨가 준비한 여행지 어딘가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정한 여행지는요.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바로 포르투갈입니다. 네. 네, 먼저 포르투갈의 첫 번째 여행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포르투갈의 도시인 포르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클레리구스 성당과 클레리구스 타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거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네, 맞아요. 저 고산병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어지러운 거 좀 좋아해가지고요. 네, 먼저 클레리구스 성당은 그 내부가 웅장하고 화려한 것으로 유명한 성당입니다. 1750년에 완공된 엄청난 역사가 있는 성당이고요. 이 내부에 파이프 오르간이라는 큰 오르간이 있어요. 오. 그 오르간 소리를 운이 좋다면 직접 연주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고 좀 합니다. 다를까요? 네, 이게 소리가 건물 통째를 울리는 오, 그런 거기 정말요? 때문에 네, 오. 그 관 자체가 엄청 커요. 저희 뭐 수도관 같은 그런 게 악기로 정말요? 사용되는 거라서 대박이다. 벽면 전체에 오르간이 설치가 되어 있는 우와,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행하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조금은 이 성당에서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다음은 성당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클레리구스 타워인데요. 높이가 76m래요. 그래서 이 타워가요? 포르투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요. 네. 가격도 3에서 4유로밖에 안 하기 때문에 오, 네. 저렴하니까 한 번쯤은 꼭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240여 개의 비좁은 계단을 힘겹게 오르고 나면 그 끝에는 살랑이는 바람과 탁 트인 전경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옛 건축물들이 즐비한 구시가지부터 신시가지 그리고 도시를 가로지르는 도루강까지 360도로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간이 비좁아서 사진으로는 담기가 한계가 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 눈으로 봐야만 이 오롯이 풍경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내려다보면은 주황빛 지붕들이 이렇게 성냥갑처럼 즐비하게 그러니까요. 있는데 정말 너무 예쁩니다. 하늘하고 딱 와. 맞물리면서 정말 예쁘더라고요. 와, 근데 다 걸어 올라가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정말 좁아서 한 네. 명밖에 못 올라가니까 뭐 이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말도 안 되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이렇게 마시고요. 걸어 올라가는 게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힘겨운 그렇죠. 끝에 고진감래라고 그럼요, 또 그럼요. 풍경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네, 이어서 두 번째 여행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행지는 상벤투 기차역인데요. 네. 이 기차역은 기차를 타러 오는 사람들보다 벽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 아름다운 벽화가 기차역 건물 내부를 장식하고 있는 건데요. 아줄레주라는 인테리어 양식이라고 합니다. 네. 이 벽면 타일 하나하나를 유약을 발라서 이 타일들을 모아서 벽화를 만드는 그런 건축 양식인데요. 천장부터 벽면까지 전부 다 다양한 벽화로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서양권 국가로 여행을 가면 좋은 점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솔직히 타일로 만드는 네. 거 보기 힘들잖아요. 현대 건축물 네. 말고는. 근데 이런 오래된 건축물을 다른 건축 양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또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와, 그러게요. 그러면 실제 기차역이긴 맞는 거죠? 네, 실제 운영하고 있는 기차역이에요. 오. 근데 이제 이 안에 관광객들이 네. 벽화를 보고 사진을 찍으러 많이 방문을 한다. 이런 와, 거죠. 예술과 같이 이렇게 접목되어 있는 거 너무 멋있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또 이어서 두 번째로 리베르다데 광장을 방문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이 광장은 포르투에서 가장 큰 광장인데요. 네. 광장 주변에 시청하고 은행, 호텔, 사무실, 레스토랑 등 이 다양한 건축물들이 광장을 에워싸고 있다고 합니다. 포르투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또 다양한 조각상들과 함께 시청 건물을 중심으로 좌우로 늘어서 있는 포르투갈식 건축물들을 네.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네, 마치 우리나라 광화문 광장 같은 아, 그런 느낌이에요. 또 네. 양쪽에 큰 건물들이 있고 가운데 네. 광장이 있고 또 동상들도 있기 때문에 사진 찍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노천 카페들이 많기 때문에 오. 영화나 외국에서 보면은 좋아요, 연인들이 좋아요. 데이트하는 그런 장면들 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실제로 가셔가지고 몸소 체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브런치를 즐겨보시는 것도 이번 매력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네, 제 뭐죠? 친구가 포르투갈에 가서 노천 카페에 앉아서 에그타르트를 먹다가 네. 비둘기들이 막 와가지고 네. 에그타르트를 가져갔대요. 아, 진짜요? 진짜로. 그런 황당한 일이죠, 이게?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네, 곳이에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네, 또 꿀팁을 도와낸 것 전해주셨습니다. 비둘기 네. 조심하셔야겠어요. 네, 이어서 다음으로 세 번째 여행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551년에 지어진 제로니무스 수도원은요,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석회암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가 엄청 하얗다고요. 와. 정말 순백의 백설기처럼. 와, 네. 그래서 맑은 날 가면 파란 하늘과 이 하얀 건축물이 대비가 되면서 잘 찍은 한 장의 엽서를 마치 실제 눈으로 보는 듯한 그런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원래 왕실의 묘지로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거대하게 지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 포르투갈은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라고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항해술이 그만큼 발달했고 또 유명한 항해가와 탐험가는 거의 연예인처럼 국민적인 인기를 정말요? 끌었다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그래서 훗날 이 건축물은요, 탐험가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에서 무사히 귀환한 것을 기리기 위해서 사용된 건물이라고 합니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쵸? 하얀색이라서. 네, 이게 건축 양식도 정말 예쁘고 네, 맞아요. 이 흰색이고 하늘도 맞아요, 파랗고 맞아요. 정말 예쁩니다. 이 수도원을 다 보셨다면 그 다음에 벨렘탑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곳 역시 16세기의 포르투갈의 전성기 시대에 바스코 다가마의 세계 일주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 벨렘탑에서는 인도와 마카오 등 세계 각지로 항해를 떠나는 선박들을 감시하기도 했고요. 한때는 정치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감옥으로도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또 그 근처에 공원이 넓게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낮에 가시면 탁 트인 포르투갈의 풍경과 바다 그리고 대항해 와. 시대의 위험과 기상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관광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와, 포르투갈도 너무 멋있는 곳인 것 같네요. 네, 저도 이렇게 많은 관광지들이 있는지 몰랐는데 네. 이 작은 나라에 정말 많은 곳들이 맞아, 있고 맞아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맞아, 이 맞아. 항해와 관련된 건축물들과 역사 깊은 그런 장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바다 좋아하시거나 이런 거 매력을 네, 느끼시는 맞아요, 분들이 맞아요. 있다면 꼭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포르투갈 몇 박 며칠로 여행을 짜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4박 5일간의 여행 일정을 잡아봤습니다. 먼저 예산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먼저 항공권으로는 85만 원짜리 항공권을 끊었고요. 그리고 숙박비로 20만 원, 교통비로는 5만 원을 끊었습니다. 근데 교통비가 대중교통 무제한 패스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여행자들에게 발급을 네. 해주는 건데요. 이게 뭐 시마다 따로따로 구역마다 정해져 있다고 해요. 아. 그래서 그 구역 이동하실 때마다 하나씩 구매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식비로 15만 원, 관광비로 10만 원 해서 총 135만 원 정도의 예산을 경비로 잡았습니다. 네, 4박 5일간 나무 씨가 135만 원으로 여행 예산을 짜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무 씨가 이 포르투갈로 떠나기 위해서 저번 주에 모의 투자한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이번에 롯데 하이마트라는 종목에다가 모의 투자를 했는데요. 네. 자세하게 기업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오늘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실제 투자가 아니라 모의 투자를 바탕으로 기반하고 있다는 점 먼저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투자 포인트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가전 수요 사이클이라는 투자 포인트인데요. 최근에 대신증권 분석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동안 올여름 더위가 일찍 꺾이면서 네. 에어컨 판매 실적이 부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가전 시장에 존재를 했다고 네. 해요. 근데 세탁기와 TV 판매가 오히려 늘어나면서 오. 에어컨 판매의 손실을 메꿔준 것으로 또 파악이 되고 있다고 신기하네요. 합니다. 네. 예전보다 가전 수요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드럼 세탁기랑 건조기 그리고 TV 부문에서 매출이 무려 5%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또 한편 휴대폰 매출은 보조금 상한제가 폐지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10월 이후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탁기와 TV의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휴대폰 부분도 음. 조금 더 성장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네, 이어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실적 호조가 3분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 증권사들에서는 롯데 하이마트의 호실적이 4분기를 넘어서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건조기의 성장세가 요새 뚜렷하다고 하고요. 네. 또 5년 전부터 부진했던 TV 시장이 최근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이처럼 가전, 그 백색 가전 시장들이 호황을 누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건데요. 롯데 하이마트는 앞으로 PB 상품과 글로벌 브랜드 상품 판매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가전 이전 설치 서비스와 가전 클리닝과 같은 그런 용역 서비스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런 고급 가전 시장이 점차 회복 탄력을 얻게 되면서 앞으로 롯데 하이마트가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전략들이 시장의 수요와 딱 맞물려 떨어질 것이라는 증권사들의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전도 잘 팔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전 설치 서비스, PB 상품, 다양한 서비스들에도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롯데 하이마트 그리고 언제 그리고 얼마에 사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지난 녹화가 끝났던 10월 31일 화요일에 구매를 했습니다. 네. 모의 투자를 했는데요. 한 주당 74,400원에 17주를 제가 모의 투자했습니다. 네. 그래서 총 금액이 126만 4,800원이 들었습니다. 네. 이 제가 잡은 예산이 총 135만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모의 투자를 통해서 85,200원 가량을 더 벌어야 됩니다. 네, 85,200원 버실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네. 이어서 도원 씨가 또 여행을 준비를 하셨잖아요. 어느 나라 네, 준비하셨죠? 그렇죠. 네. 나무 씨가 아주 열정적으로 비행기를 알려주셨잖아요. 저의 이번 미션 여행지는 태양과 정열의 나라 스페인입니다. 이 스페인에서도 멋진 곳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한 곳만 집중을 하려고 골라봤는데요. 저희 이번 주 여행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입니다. 먼저 바르셀로나 여행의 꽃 가우디 투어입니다. 나무 씨 가우디라고 들어보셨어요? 가우디, 네. 저 이거 대학 교양 시간 때 오, 정말요? 건축학 같은 거 배웠거든요. 오. 그때 그 엄청 이상하게 생긴 성당 네, 지으신 거 아니에요? 이상하더니요. 예쁘죠, 예쁘죠. 예쁘게, 네. 독특하게 지으신. 네. 네, 맞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이 안토니오 가우디는 전 세계가 사랑하는 건축가, 스페인이 낳은 천재 건축가라고 합니다. 고전주의 건축을 벗어나서 자연을 닮은 건물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하학적인 형태가 많고 특히 곡선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바르셀로나를 찾는 거의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가우디 투어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의 유명한 작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크고 웅장한 사그라다 파밀리아입니다. 대성당인데요. 가우디의 대표작이자 미완성 작품이에요. 미완성 작품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분은 이미 세상에 안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완성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건가 봐요. 현재는 이제 모금을 통해서 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보기만 해도 뭔가 심오하지 않아요? 네, 정말 이게 뭐랄까요? 그 현무암 같은 느낌 좀 이렇게 현무암. 구멍이 뻥뻥 뚫린 네. 것 같기도 하고 낡은 것 같으면서도 색다른 이렇게 의미네요. 일부러 만든 것 같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오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건물 이제 밖에도 그렇고 안에도 그렇고 곳곳에 기독교적인 의미를 숨겨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까사밀라입니다. 돌을 깎아서 만든 주택 건축물인데요. 건물 전체가 마치 물결치는 듯한 모습이죠. 이거는 산을 형상화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멈추지 않는 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1984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건축물은 까사 바트요입니다. 이 건물은 대부호인 바트요 카사노바가 어떤 집과도 겹치지 않는 독특한 디자인을 요청해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이거는 뭐 같으세요, 좀? 이거 그 오로라 같은 느낌인데요. 뭔가 오로라? 출렁이는 느낌? 출렁 맞아요. 네. 이 바다를 형상화한 작품이기 아. 때문입니다. 다들 너무 신비롭고 아름답지 않아요? 네, 건축물에 어떻게 이렇게 자연을 그쵸. 형상화해가지고 만들 수 그림 있는지 같아요, 마치. 네, 신기한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구엘 공원입니다. 지중해와 바르셀로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정말 마치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알록달록한 색과 디자인이 정말 인상적이죠. 네. 이곳 역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그 동화마을 같아요. 이거 다 그쵸? 막 과자로 이렇게 붙여놓은 맞아, 것처럼 맞아, 맞아. 마시멜로 같기도 하고. 맞아요, 뭐 생크림에 얹어놓은 것 같고. 네, 와, 지금 이렇게 소개해주신 4개의 건축물이 전부 다 독특하고 각자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살면서 이런 인류의 거대한 작품들은 꼭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네, 이런 실제로 생각이 보면 듭니다. 정말 감동적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어서 두 번째 코스는요, 바로 카탈루냐 광장과 람블라스 거리입니다. 이 카탈루냐 광장은 바르셀로나 시내의 중심가에 위치해 있는 넓은 원형 광장인데요. 바르셀로나만의 아름다운 풍경과 다양한 상점, 그리고 분수들을 볼 수 있습니다. 광장 남쪽으로는 1.2km의 가로수길인 람블라스 거리로 이어지는데요. 플라타너스 나무가 줄지어서 늘어선 보행자 전용 거리입니다. 길 양쪽으로 기념품 샵과 꽃가게 등 아기자기한 상점들로 가득하고요. 이 람블라스라는 말이 아랍어로 물이 흐르는 길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바닥에 물결 무늬가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실제 물이 흐르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군요. 그렇죠. 걸어 다녀야 되는데. 네, 그러네요. 네, 이 거리 초입에 또 보케리아 시장이 있대요. 이 시장에서는 신선한 해산물과 다양한 과일들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여기 얼마나 상점들이 많으니까 네. 음식들도 맛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에 되게 유명한 추러스집이 있대요. 네. 그래서 여기서 갓 튀겨진 바삭바삭한 추러스를 초콜릿에 찍어 먹는 게 그렇게 일품이라고 또 매력 합니다. 포인트군요. 그렇죠. 맛있겠죠. 네, 근데 저 추러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야? 사실. 놀이기동산 가서 이거 추러스는 봐. 안 사 먹어요. 진심이 아닌 리액션은 티가 납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진심 담아서 방송해야 되는데. 많이 그렇다면 드시고 오세요, 가시면. 네, 이어서 그렇다면 세 번째로는 제가 스페인의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 스페인이 또 음식들이 맛있기로 유명한 나라라고 해요. 네. 또 제가 음식들을 모아서 소개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준비한 음식이 가장 먼저 유명한 게 스페인의 빠에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볶음밥, 리조또 그런 느낌인데 네. 넓은 후라이팬에 조리해서 나오는 쌀 요리라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유럽 여행 중에 밥 먹고 싶으셨던 분들은 스페인에 가서 이거 드셔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사랑받고 있는 감바스가 있습니다. 네. 이게 올리브 오일에 새우랑 마늘을 넣어서 익힌 요리인데요. 바게트 빵과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건강에도 그렇게 좋다고 해요. 그래요? 네. 하긴 새우랑 마늘, 올리브 오일 네. 맛있겠다. 그리고 이거 올리브 오일 말고도 그 아보카도 오일 있잖아요. 네, 그걸로 네. 해서 먹어도 몸의 오.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서 정말요?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건강, 박사인데 박사, 톡톡 네, 박사. 또 다른 프로그램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학 프로그램 하나도 안 들어오나요? 주식회사 병원 가자. 너무 아파 보이잖아요, 그거는. 네, 이어서 계속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돼지 뒷다리로 만든 스페인의 전통 햄인데요. 네. 이게 그냥 먹어도 햄이니까 맛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특이하게 메론이랑 먹어도 궁합이 좋다고 합니다. 진짜요? 네. 저 이거 한국에서 먹어봤어요. 어디서 먹으셨어요? 네, 홍대 쪽에 가면은 이렇게 네. 외국 음식들 많잖아요. 네. 그때 거기서 이거를 이제 독특하게 문화체험 하자 해서 먹어봤는데 어때요? 양이 정말 적게 나와요. 하긴. 네, 한 6점 나오는데 너무 짜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메론하고 같이 먹어야 이게 또 중화가 되는 거예요. 맞아. 제가 그런 걸 또 모르고 이거 여러 개 먹은 거 아니에요? 여러 개?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추러스도 있고요. 네. 또 샹그리아. 네. 그리고 스페인이 여름에 굉장히 덥기 때문에 맛있는 과일들. 네. 또 지중해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신선한 해산물 요리도 놓치면 안 될 음식이라고 합니다. 와, 과일하고 고기 그리고 해산물까지 정말 놓칠 게 하나도 없는 그렇죠. 그런 음식으로도 그렇죠. 식도락 여행 떠나기 좋네요. 맞아요. 네, 저도 이번에 나무 씨처럼 4박 5일로 여행을 잡았는데요. 먼저 예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권은 90만 원, 경유 한 번을 거쳐서 가고요. 숙박은 호스텔로 2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우디 투어 입장료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게 총 해서 한국 돈으로 9만 원 정도가 한다고 하고요. 식비 이것저것 먹어야 되니까 20만 원, 교통비 5만 원, 기념품 5만 원 해서 저는 총 4박 5일간 149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네, 가우디 투어에 9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큰 비용이 뭐 들진 않네요. 저랑 비슷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149만 원 어떤 종목을 통해서 또 버시게 될지 어떤 종목 투자하셨나요? 네, 제가 이번에 투자한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주식 투자한 점은 아니라는 점, 저희가 모의 투자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투자 포인트 하나는요, SK증권의 의견을 참고를 했습니다. 신세계가 면세점 시장의 수요 부진에도 사업 규모를 유지해서 경쟁력을 강화했대요, 그동안. 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점차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실적 개선 가능성이 크다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 이제 양국 간 사드를 둘러싼 갈등 완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고 또 주요 아시아국에서 중국인 입국자 수가 늘면서 한국도 점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여기에 최근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점점 더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네. 이 면세점 수요의 거의 한 반이 넘는 수요가 거의 중국인들 보따리상이라고 할 수 있을 그러니까요. 정도로 정말 중국인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긴 하잖아요. 네, 맞아요. 최근에는 부진이 있었지만 이제 한중 관계 개선이 되면 네. 또 한번 실적에 큰 폭탄이 한번 터지지 않을까 네, 좋은 싶습니다. 폭탄.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은 현대차 투자증권의 의견을 참고를 했는데요. 전분기에 다소 영업 실적이 부진했다고 하는데 3분기에는 크게 호전될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 총 매출액이 지난해 동기보다 28.8% 증가한 1조 8,93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을 28.7% 늘어난 530억 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특히 종속 법인 중에서 면세점 사업인 신세계 DF의 적자 폭이 많이 축소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연결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면세점 사업부의 실적 개선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아직 솔직히 3분기에 완전하게 중국인 관광객들의 수요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실적 개선세를 보였고 네. 앞으로 더 보일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신세계 종목을 투자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또 얼마에 구매하셨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네, 저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에 네. 구매를 했는데요. 그때 한 주 가격이 23만 8천 원이었어요. 저는 이때 6주를 샀습니다. 네. 그래서 142만 8천 원이 들었고요. 네. 제가 잡은 여행 경비가 149만 원입니다. 저는 그래서 7만 원 정도 더 벌어야 합니다. 네, 저랑 또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네, 이번에 또 쌍둥이 나라니까 비슷하게 지금 짰습니다. 점점 네. 네. 주먹을 저도 모르게 불끈 쥐었네요. 네, 저희가 이렇게 떠나고 싶은 여행지와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분이 여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017년 11월 7일 오후 1시 28분가량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각을 기준으로 주가를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포르투갈 여행을 계획하셨던 나무 씨가 모의 투자했던 뭐죠? 롯데하이마트죠? 네, 롯데하이마트 종목입니다. 네, 나무 씨가 지금 다시 2연승하셨나요? 네, 제가 2연승했죠. 아, 그래요? 초조하게 시작해지네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나무 씨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짠! 안 돼. 잠시만요. 와우. 좋아요, 좋아요. 역시 이렇게 나무 씨 쉽게 얼마- 기회를 주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네. 시각에는요, 0.85% 정도 하락하고 있어요. 네, 아쉽네요. 64,60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지난번에 샀을 때 얼마였어요? 74,400원에 아이고, 모의 투자를 했거든요. 많이 떨어지셨네요.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79,000 얼마? 74,400원에 4,400원? 했거든요. 그러면 69,600원이니까 네. 지금 4,800원 정도. 한 주당 아. 4,800원이 떨어졌는데 네. 제가 17주를 구매를 했어요. 아이고, 네. 그러면은 81,600원을 잃었습니다. 한 주 만에. 81,600원? 그러면 네. 8만 원을 원래 얼마 네, 버시나요? 85,200원 벌었어야 돼요. 정확하게 떨어졌네요. 정확하게 적자를 기록했네요. 그만큼. 어쨌든 정확했어. 기분 좋아요. 이게 뭐가 정확한 거예요? 오히려 나무 씨가 떨어졌는데. 10월 31일에 사셨는데 그 이후로 하루 빼고 다 떨어졌네요. 지금까지. 네. 저는 이거를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하신 구매를 거죠. 했는데 중국인 관광객들 빨리 안 오나요? 롯데 그룹주들 확 올라야 TV 되는데. 사러 오셔야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막 신났다가 제가 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설레발을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제가 오이 투자했던 신세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하나, 둘, 둘, 셋. 오! 대박. 아니, 너무 목소리를 잠시만요. 이상하게 냈다 제가. 지금 8.35% 상승률. 이거
와. 실화네요. 와, 대박입니다. 오늘 신세계가 특징주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신세계, 와. 이마트, 동반강세, 유통주도 상승. 와, 대박이다. 8% 넘게 오르고 있어요. 현재 8.35% 정도 오르면서 현재가 24만 6,500원, 24만 6,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레서 기분이 목소리도 떨리는데요. 근데 23만 8천 원에 구매하셨다고 하셨죠? 네, 계산 좀 그러면 해주시겠어요? 8,500원 한 주당 버셨거든요. 네. 그럼 이거를 6주 구매했다고 하셨나요? 네. 네, 그러면 5만 1,000원 버셨네요. 와, 5만 1,000원이나 제가 벌었습니다. 네. 제가 원래 7만 원 더 벌어야 되는데 5만 원 벌었으면 굉장히 선방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그 정도면은 충분히 가우디 투어 한 개 빼고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니, 가우디 투어 하러 가신다면서요. 그런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그럼 판단을 추가스, 본인의 잣대로 하시면 어떡해요? 제 여행이에요. 상관하지 네. 마세요. 알겠습니다. 뭐 아, 어쨌거나 너무 신나네요. 목표치에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네. 거의 근접한 수치로 성공을 하셨으니까. 어머, 아니 그런데 이렇게 신세계가 오늘 때 맞춰서 이렇게 특징주에 이름을 올릴 줄이야. 저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한층 더 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때요? 저희 혹시 시상식으로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연말 시상식 아직 안 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티아라라도 씌워드릴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우리 나중에 그거라도 이거 뭐죠? 뭐요? 이게- 트로피요? 트로피라도 주식왕 만들어서 트로피? 맞아.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몇 회차 때 만들까요? 저희 한 20회차? 20회차 때 정도? 좋아요. 20회차 때 저희가 오늘 10회차까지 왔거든요. 저희가 20회차 때는 트로피를 혼자 너무 신났나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10회차 벌써 저희가 10회차가 됐어요. 네. 갑자기 죄송한데 남은 씨 10회차 맞이한 소감이 어떠세요? 10회차 맞이한 소감. 네. 이거에 제가 할 수 있을지 저도 반신반의했거든요. 처음에 되게 네, 긴장했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 재밌고 네. 또 제가 관광을 전공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여행지 소개하는 것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재밌게 촬영을 잘 하고 있는데 좀 신나게 말씀해 주시죠. 주식 언행 얼마나 불일치, 신나게 언행 얘기를 하죠. 불일치. 앞으로도 제가 열심히 방송 참여할 거고요.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들이 팍팍 올라줘야 될 텐데 네,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우리 저- 도원 앵커는 또 어떤 기분이세요? 저는 10회차를 맞이해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좀 5회차까지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실망스러우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피디님을 조금 부진이 비롯해서.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제가 한 번 한 번 많이 이기진 않았지만 한 번 한 번 이길 때마다 정말 크게 이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인생 한 방 보여주고 계시는 도원 앵커였습니다. 도원 앵커의 성장을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식회사 여행가자 배틀 오늘 10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승리자는 저 도원 앵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멋진 여행지와 종목들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같이 여행 가요. 여행 가요.